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중에서 상군열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상군은 출생은 위나라에서 출생을 했고요. 또 이름은 공손, 성은 공손이고 이름은 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서 공손앙이라는 표현을 할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상앙이라는 이름은 진나라에 이 사람이 옮겨가고 난 다음에 붙여진 직책과 이름에 관련된 상앙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또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상군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공손앙, 상군, 상앙 다 같은 인물이다. 시점별로 이제 불려진 이름이 달랐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춘추 시대가 끝나고, 춘추 시대는 그 각각의 제후국에서 춘추 5패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전국 시대 한 중기 정도, 그러니까 BC 약 한 350년 전으로 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이 편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등장인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일단 주인공 공손앙, 말씀드린 대로 상앙, 상군 이렇게 불려지고요. 또 위나라의 재상이었던 공숙좌가 나옵니다. 또 위나라의 왕, 해왕 이렇게 나오고요. 이 상황이 이제 진나라로 옮겨가고 나서 진나라에서는 진나라 왕이었던 효공, 그 다음에 그 진나라 왕의 태자로 해문왕이 있고요. 또 진나라의 공자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위나라 장군 중에 이름이 같습니다. 앙이라는 위나라 장군이 중간에 또 등장을 하고, 또 이 진나라의 이 선비입니다. 선비인 조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조량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에서 활동했던 상황이 모시려고 했던, 스승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조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적 배경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선대 시대지만, 이 진나라의 춘추 시대 때 패권을 이렇게 패자로서 이룩하게 된 목공이 있습니다. 목공. 이 진나라 목공을 도와서 진나라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백리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이 상군열전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름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 상군열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군열전에서 이 상황은 진나라가 법가 체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초기의 인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비자열전에서 잠깐 이야기 있었지만, 이 한비자는 한참 한 150년 정도 뒷사람이 되겠고요. 그 이전에 진나라 효공을 도와서 진나라의 이 강성을 이룩하게 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가 사상의 시초적인 인물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상군열전 처음부터 좀 쉽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위나라 공자였던 공손왕이 위나라의 재상이었던 공숙좌라는 사람의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공손왕. 그런데 어느 날 이 재상이었던 공숙좌가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나라 일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위나라의 해왕이 직접 신하의 문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상에게 당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나라를 누구와 상의하면서 이끌어가야 되겠느냐, 나 참 걱정이다. 그러니 나와 같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한 사람을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상이 아픈 몸을 이끌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우리 집안을 돌보는 공숙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쓰세요. 저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고 사리 판단도 좋고 앞으로 위나라를 위해서 왕을 도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왕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추천한 저 공손왕을 쓰지 않으시려거든 반드시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알겠다. 너의 말을 알겠다 하고 좀 탐탁치 않다는 표정을 짓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숙자는 왕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일을 돌보던 공소왕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왕에게 한 사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너를 추천을 했는데 내가 솔직히 만약에 왕께서 너를 추천하지만 너를 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내 눈치를 보니까 왕이 널 써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 너는 이 길로 도망가는 게 낫겠다. 이 나라, 위나라를 도망가거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소왕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숙자 재상에게 재상님께서 왕에게 저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뭐 저를 기용 안 할 것 같으면 설사 저를 죽이라고 한들 그 왕이 저를 죽이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인 거죠. 또한 이 왕은 궁궐로 돌아가서 많은 다른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재상이 아파서 내가 이 나라가 걱정이 돼서 재상에게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더니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아 보이는 자기 밑에 집안 살림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더라. 하하하 하면서 자기를 좀 가볍게 봤다라는 느낌으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첫 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제목을 달자면 훌륭한 인재를 보고도 모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나라의 공손왕은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공손왕은 어느 날 이웃나라 진나라의 효왕이 아주 능력 있는 인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인재 채용, 고급 능력 있는 인재 채용 공시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위나라의 공손왕은 진나라를 넘어가게 됩니다. 진나라에 가서 효왕을 만나서 자기가 등용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왕 그냥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손왕은 진나라 효왕이 아끼는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진나라의 태감을 하고 있는 경감입니다. 이 경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좀 왕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유세를 좀 해서 진나라 효공을 도와 내가 뭐 좀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 다리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왕의 가장 친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 경감이 그러면 내가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공손왕은 진나라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 왕을 만나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춘추오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 진나라의 효왕을 구슬려 보는 거죠. 유세를 해보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당신도 춘추오패 제왕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바로 그에 대한 적임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춘추오패는 과연 누군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춘추시대의 여러 제국들 중에서 첫 번째, 먼저 번 관한열전에서 나왔었죠. 제나라의 환공, 소백입니다. 소백과 관중의 도움을 받아서 제나라가 크게 영성해졌어. 그때 제나라 황공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나라의 문공입니다. 여기서 진나라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진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진나라 문공이 있겠고 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진나라의 또 목공, 춘추시대의 목공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초나라의 장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나라의 이 양왕, 양공이라고 표현하죠. 이 다섯 사람을 우리가 춘추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위세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내가 왕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유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에게 1차 면접을 이제 보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소개를 시켜줬던 경감을 만나서 경감이 이렇게 공손하게 묻습니다. 그래, 면접 잘 봤어? 왕하고 잘 뭐 어떻게 좀 얘기 좀 됐어? 그랬더니 공손왕이 왕이 별로 그렇게 저를 뭐 탐탁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차 면접을 또 보자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효공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공손왕을 만나서 면접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면접에서는 공손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망오제, 그러니까 중국의 그 역대로 아주 훌륭했던 임금님들 이야기의 어떤 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관심은 보여주더라. 근데 이 왕께서 이 마음이 좀 성급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 옛날 얘기하지 마라. 나 지금 당장 훌륭한 임금, 왕이 되고 싶은 거다라는 의향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치 빠른 공손왕은 효왕에게 효왕의 의중을 이제 알고, 아, 왕께서 이름을 떨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달라. 내가 지금부터 이 진나라를 아주 용성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할 테니까 어떠시냐 그랬더니 이 효왕이 아주 만족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진나라 효왕은 공손왕을 등용을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공손왕은 진나라로 가서 진나라의 효왕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읽은 거죠. 말하자면 유세라는 것은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지식 있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의중을 정확히 깨우쳐서 그거를 적절하게 짚어준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유세인 거죠. 법가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법술, 술이라고 해야 되나? 책략?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법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효왕은 법을 바꾼다는 걸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런 식으로 공손왕이 이렇게 이제 또 왕을 설득시키는 거죠. 의심을 갖고서 행동하면 공명이 떨어진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 의심을 갖게 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 오히려 비난받게 돼 있고 오만하다는 소리 듣게 돼 있다. 또한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도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일을 시작할 때 이 좀 약간 어리석은 백성들하고 상의하지 마라. 차라리 똑똑하고 훌륭한 이런 사람들을 기용해서 법으로 또 정해놓고 이렇게 다스리면 백성들이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 스스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그러니 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진행하면 된다. 또 큰 공을 이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무사람하고 뭐 상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한 사람 제대로 키우면 얼마든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백성들에게 좋은 것, 이라면 옛것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니다. 백성이 원하면 옛것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 효공은 공손왕의 이야기를 듣고 내심 법을 만들어도 괜찮겠는데 그래. 그럼 너 한번 이 진나라를 위해서 법 한번 만들어 봐라. 내 법을 만드는 거면 내가 시켜주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신하 있죠. 결국 이제 감룡이라는 신하인데 이 신하가 공손왕의 이야기를 반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인은 백성의 풍속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풍속을 교화시키는 거다. 또 하나 법을 고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관리들도 익숙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백성들도 편안하다 하면서 공손왕의 법 논리를 약간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손왕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평범한 사람은 옛 것에 안주하고 자기가 옳다고만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법을 스스로 잘 지키지도 않고 또 법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법을 만들고 또 고치고 이런다. 그러니 옛 것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신하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을 바꿔서 우리에게 100배의 어떤 이로움이 있다면 법을 고쳐도 좋아. 그리고 또 10배의 효과가 있다면 법을 고쳐도 좋다. 근데 과연 그런 효과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 하고 의구심을 내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 신하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옛 것을 본받으면 허물이 없고 또 옛 것을 따르면 사악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켜왔던 어떤 전통이라든지 예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자 성어 중에 온고이지신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손왕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뭐 세상 다스리는 일이 꼭 뭐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다양하게 있고 또 이롭고 좋으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옛날 것에 고집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은나라를 세웠던 탕임금, 그 다음에 주나라를 세웠던 문왕, 이런 사람들이 뭐 언제 나라를 처음에 세울 때 예법에 따랐으면 전 왕을 해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왕들 이후로 나라가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거랑 그리고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왕들은 예법을 바꾸지 않았다. 그대로 전통대로 이어온 사람들의 왕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 멸망하고 나라를 망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예법을 따른다고 해서 또 칭찬할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나라 효왕은 신하들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공손왕이 똑바르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나라 효왕은 공손왕에게 당신이 법을 만들어 봐라. 이 나라를 위해서 라는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손왕은 진나라 효왕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법을 만드냐면 들어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그 옛날에 북한의 공산주의에서 5호 담당제, 뭐 10호 담당제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시작한 겁니다. 진나라의 5호 담당제, 공산당도 아니고, 그래서 5가구 정도 내지는 10가구 정도씩 묶어가지고 서로가 감시를 하게, 한 집에서 뭔가 잘못을 하면 그 5집이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법들을 만들고요.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승진시키고, 또 거꾸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고 도망간 자는 반드시 찾아내서 벌을 주고, 또 어떤 왕권에 가까이 있는 친가, 왕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벌하고, 그에 대한 특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려놓게 만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봉급도 성과에 따라서 균등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성과에 따라서 분배하는 그런 법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표를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 쉽게 딸 수 있겠습니까? 반대급부, 또 이 법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이 진나라에서 법을 공표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별로 그렇게 법에 뭐 집중하지 않고 뭐 대충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손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저 저작거리에 남문 쪽에다가 큰 나무, 좀 어느 정도 큰 거죠. 그 나무를 딱 갖다 놓고 방을 붙입니다. 이 나무를 저쪽 북쪽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는 10만금을 주겠다. 사실 이제 방을 붙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야, 이 나무 저기다 옮긴다고 해서 뭐 10만금 주겠어? 아이고, 뭐 농담하고 있어. 뭐 누가 장난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손왕이 안 되겠다. 상금을 더 올려라. 50만금을 주겠다. 이렇게 다시 고쳐 이제 방을 붙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실제 뭐 이거 옮겨서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옮겨보자 해서 어느 사람이 북쪽문까지 옮겨놓은 겁니다. 당장에 50만금을 바로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어떤, 정부,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죠. 나라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따르면 보상이 있겠구나. 아, 나라에서 정한 법을 우리가 따르면 뭔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야, 이거 지킨다면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 나라에서 어떤 지침을 내릴 때 우리가 따르면 우리한테 좋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법이 이제 슬슬 먹혀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법을 한 1년 동안 시행을 했어요. 그래도 사실, 불만이 이만저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자, 말하자면 왕의 후계자죠. 왕자입니다. 왕자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 법에 따를 것 같으면 왕자도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신하들이 왕자인데 뭐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지 않느냐, 뭔가 다른 방도가 없겠는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왕자를 가리키던 태부, 스승이죠. 스승을 목자르고, 또 이 태사,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이 태사도 묵형에 처하는 그런 형벌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야, 이 지위 높은 사람들도 이렇게 형벌을 법을 어겼을 때 형벌을 당하는데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서서히 법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본때를 보여준 거죠, 한마디로.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나라는 이제 융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진나라 수도가 옹이라는 지방이었는데 이제 함양으로 수도로 옮기고, 또 왕궁도 큼지막하게 짓고, 또 백성들은 이제부터 이제 법령을 지키다 보니까 이제 살기가 좀 좋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을에 도둑이 없는 겁니다. 문을 잠그지 않아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고, 또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고, 세상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네. 말하자면 정의사회 구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한 4년 정도 더 지났는데, 이번에는 또 태자 건이 어떤 법을 어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를 베버립니다. 이 태자 건 공자인데 이 코를 베버리는 이런 형벌을 처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상과 벌을 정확하게 주는 거죠. 결국 진나라가 이제 좀 더 용성해지면서 주천자의 제사상을 올릴 때 주나라에서 제사상에 나오는 그 음식을 이제 효공에게 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효공의 위상이 높아졌다. 제사상에 그 남은 음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위상이 많이 높은 그런 왕이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진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치, 우리가 말하죠. 나라의 안에 어떤 살림이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졌을 때 그 다음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대배, 시각을 밖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손왕은 진나라를 희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제 영토를 좀 넓혀보시죠. 주변 제국들을 좀 제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 위나라 지금 약체인데 저기를 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왕은 그럼 당신 공손왕, 내가 당신을 장군으로 임명할 테니까 장군으로서 당신이 나가서 저 위나라와 한번 싸우고쇼. 네. 그러니까 위나라는 이 한편으로 이 진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름이 같습니다. 장군 앙을 뽑아서 대표로 진나라를 상대로 출전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공손왕, 진나라의 공손왕과 위나라의 앙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상군열전 재밌게 듣고 계십니까? 이 열전이 사실상 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 편으로 이렇게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편 꼭 이어서 봐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사진 누르면 구독이 신청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나머지 계속 이어지는 영상들 되겠습니다. 꼭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